어떻게 지내고 있니? 너를 본지도 푸른배 묵가식당에서 탈출한 문수경 씨 어머니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8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지 않구나. 수경아, 어머니는 그 세월 너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이 날이 때까지 네가 돌아올 날만을 꿈에도 생각하며 살아왔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어머니는 꿈에도 너를 보고 싶다. 아침 출근길에서 저녁 퇴근길에서 어딘가 이역의 땅에 있을 너를 생각하며 먼 하늘가를 바라보면서 수경아, 사랑하는 수경아 하고 찾은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다. 오래도 생각이 나겠지. 내가 이송이를 안고 자면 자기는 큰 아이가 됐으면 안고 자지 않는다고 엄마 나한테로 돌아서라 하니 나하고 같이 작업해서 돌아서면 나를 끌어안고 자더니 그다음에 다 커가지고도 학교 갔다 집에 오면 그래서 엄마 하고 들어와서 잘 때에도 내 앞에 꽉 붙어 자면서 내가 말하는데 엄마 짠하 그러면 손으로 눈을 붙이고 계속 얘기하던 일이랑 생각나는. 그래서 아침에 깨면 일어나지 않아서 야 저녁에 빨리 자고 아침에 일찍 깨나려고 어머니 내가 말하는데 그냥 자두나이 그러면 얘기하던 거랑 생각나니. 수경아, 우리 수경이 당들 생일날 가수랑 놀던 일에 눈에 손하고는 수양이랑 얼마나 기다린 줄 알고 어머니 혼자 딸 없이 술을 샌다고 수양이가 노업술을 한 5년간 계속 설날에 와서 술을 부었다. 그 수양이가 아직도 수경이 어떻게 됐나고 물어보고 있다. 정말 그런 동무들이 있고 엄마 아버지가 있는 이 자국에 내가 못 돌아올 이유가 도대체 뭐니? 수경아, 내 동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군사복무를 성실히 해나가고 있다. 동생이 보고 싶지. 수경아, 네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니? 아버지, 엄마를 그리는 우리 수경의 심정, 특히 엄마 하던 우리 수경이 엄마는 진짜 꿈에도 잊지 못한다. 세월이 갈수록 수경이가 잊혀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눈에 밟혀와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게 이 어머니 심정이야. 우리 수경이와 함께 변모된 우리 조국을 돌아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어. 너도 아마 돌아오면 깜짝 놀랄 거다. 우리 조국이 얼마나 변모됐는지 진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하게 일도선 이 조국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새해를 어떻게 세고 있는지 어머니는 정말 가슴이 아파 못 견디겠다. 부모 형제 하나 없는 이웃 땅에서 소를 샌들 무엇이 즐겁겠니? 어머니가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동무들이 있고 부모 형제 친척들이 있는 저국에 와서 소를 세면 얼마나 좋겠니? 내 딸 수경아, 내 딸 수경이는 꼭 온다고 믿는다. 보고 싶다. 어머니는 정말 보고 싶어. 꿈에도 내가 계속 돌아오는 꿈만 꾸고 집에 와서 앉아있는 꿈을 꾼다. 꼭 돌아오느라 기다리겠다. 혈육을 새해
2016년도입니다. 어머니와 헤어진 지 어머니와 헤어져서 5번째로 맞는 이 새해 이렇게 멀리에서밖에 어머니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이제 설날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또 오실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 새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이 뜻깊은 새해 정말 희망을 안고 맞는 2016년을 어머니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온 가족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보고픔에 아픈 가슴을 허비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이 순간 저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 이렇게 울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머니의 그 강한 의지, 그 투쟁에서 강한 그 모습에서 강한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많이 축하하셨더구만요. 많이 걱정됩니다. 얼마나 몸은 어떤지 온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건강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어머니 제발 앓지 마세요. 건강에 주의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녀간을 만날 날을 인차 앞당겨주게 될 겁니다. 어머니 조국에 대한 믿음, 조국에 대한 사랑, 앞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우린 꼭 만나게 될 겁니다. 내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우린 모녀간의 만남을 더 앞당겨주게 될 거예요. 어머니 믿어주세요. 조국이 어머니를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새해 건강하시고 만날 날을 위해 힘껏 싸워주세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끝까지 싸워주세요. 우선 감사하고요. 저는 2011년 6월에 네. 평양에서 중국에 살고 있는 사촌 언니네 집에 친척 방문을 갑니다. 2000 몇 년? 2011년 6월. 2011년 6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저 사촌 언니네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여행하는 기간에 제가 평양에서 앓고 있던 간경화가 심해져요. 그래서 수가 많이 와서 그 몸으로 다시 부모님 앞에 나서기가 참 미안했습니다. 자식으로서. 네. 그래서 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 구경도 나온 김에 여기서 치료 좀 하고 가면 부모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네. 언니한테 치료비를 대달라는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거기서 제가 착각한 게요. 제가 평양에 있을 때는 6개월 동안 운신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서 치료받아도 내 돈 일전 한 푼 내고 이런 건 모르고 살았어요. 네. 국가가 다 무상 치료해주고 했는데 사회주의 국가니까 중국도 우리하고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 착각에서부터 아마 제가 치료받으려는 영단을 그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현실을 보면서 제가 돈이 없으면 한 걸음도 안 되고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네. 하지만 심해졌고 해서 내 손으로라도 돈을 좀 벌어서 치료를 하자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때 브로커 하게 되면 처음부터 북에서 중국에 해외 여행 오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어떤 사람들인지 다 관리를 하는 이런 브로커들이 있어요. 네. 전문 신매매를 일삼는 그런 브로커들이죠. 네. 그 브로커에 제가 걸리게 된 거예요. 네. 그 브로커가 중국 사람도 다 한국 가서 돈 벌어오는데 중국에서 돈을 못 번다. 자기 옆집 사람도 2달 동안 한국 가서 많은 돈을 벌어왔으니까 네. 잠깐만 갔다 오면 치료비도 벌어오고 치료해서 저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게 돼요. 네. 저는 그 말의 순간 속아서 네. 승인을 하고 따라오게 되죠. 네. 그 가족에 제가 속았다는 걸 압니다. 네. 2달 만에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도중에 도망치려고 하는데
브로커가 제 여권을 빼앗아 가지고 절대 돌려주지 않고 네. 방에 문 잠그고 감금한 상태에서 달아날 수 없게 합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감금된 상태에서 이게 그 한국에까지 감금됐다고 하는 게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그게 어 중국의 네, 전준지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거기서 끝내 안 되고 달아나지 못하고 그냥 포기를 합니다. 네.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고 또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 하물며 우리 남조선은 우리 민족이고 형제인데 내가 안타까워하고 속았다고 하면 돌려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나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그 해에 9월 16일 날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입국하는 첫 순간부터 저는 국정원에 가서 말을 해요. 네, 나는 브로커에게 속아서 왔다. 제발 네. 나 가족이 그냥 돌려보내달라 하고 음, 한 달 동안 국정원에서 단식 투쟁을 합니다. 밥을 전혀 안 먹고 계속 네. 울고. 네, 근데 국정원이 그래요. 당신이 가면 여기 한국에 왔다 가면 북에서 죽일 건데 어떻게 가냐고 그렇게 뻗어내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해도 내 땅에 묻힐 거고 내 부모 곁에 묻힐 거 아니냐. 나 그거 이상 더 바라는 게 없다. 네. 내 가족한테만 묻히면 된다. 이 말을 하죠. 네, 근데 마지막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를 써라. 네, 이거를 안 쓰면 너는 죽어도 이 국정원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네. 네가 여기서 죽으면 네가 여기서 죽었다는 걸 누가 알 수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이거 정말 내가 지금 한국에 이렇게 꼴려왔다는 걸 누구도 모르는데 네. 정말 여기서 죽으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나 이런 무서운 공포에 시달리게 돼요. 네, 그래서 하나 살아서 가야 된다는 한 생각으로 네, 서약서를 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게 돼요. 네, 그때 나올 때 생각한 게 탈북자들은 6개월이면 여권이 나와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권을 받으면 중국으로 해서 저국에 가리라 이 생각이 한가닥 희망이었죠.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제가 유권을 신청을 하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또 신청을 해요. 네, 하니까 시청에서 말하는 게 국정원에서 여권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다시 국정원에 알아보니까 국정원에서 하는 대답이 당신은 처음부터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라도 북으로 돌아갈까봐 여권을 내줄 수 없다 이런 대답이 와요. 네, 이게 북한이 참 너무나도 황당했던 거죠. 강제로 서약선 받아놔서 탈북자로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라도 도망갈까봐 여권을 못 해주겠대요. 네, 그래서 나와서 그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젠 합법적으로 이 나라 정부의 도움으로는 절대 갈 수 없구나 하고 구상을 준비해요. 네. 구상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단계 뭐를 준비해요? 잘 안 들리는데 뭐를 준비했어요? 밀항이면 이렇게 멀리 네. 밀항.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밀항을 준비해서 마지막 단계쯤 됐는데 옆비를 밀항비를 2천만 원 내랍니다. 네. 근데 저는 1년밖에 안 됐는데 2천만 원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게 되고요. 다시 인터넷에서 보니까 위조 요건 사이트를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위조 요건만 있으면 내가 비행기 타고 내 저국에 갈 수 있구나 이 한 가지 생각뿐이죠. 네. 그래서 위조 요건을 하다가 그것도 마지막에 끝내 경찰한테 조사를 받게 되고 성공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하면서 제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구나, 못하겠구나 하고 네. 내가 여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네. 부모님이나 국에 죄를 짓는 길이니까 차라리 죽는 게 최소한 내 도리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해요, 엉뚱하게. 네. 그래서 제가 자살하려고 수면제고 독한 수면제를 어시발 먹고 쓰러졌다가 경찰들이 그때 밀착 감시를 합니다. 항상 내 집 주위에서 감시를 해요. 네. 그래서 집이 불이 꺼져 있으니까 경찰이 뛰어 올라와서 저를 119 차에 태워서 병원에 실어가요. 네. 다음 날 하루 돼야 의식 회복하죠. 네. 그래서 후과로 해서 제가 하반신 마비로 20일 동안 휠체어 타고 움직이질 못합니다. 조금 나서 20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퇴원했다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조주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다시 칼로 손목을 굽어서 동맥을 끊습니다.
그래서 또 119로 뭐 병원에 또 실려가요. 근데 죽진 않아요. 네. 명리에 일어나 봐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나는 죽을 운명이 아닌가 보다. 네. 아직 내가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음.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 납니다. 혹시 내가 간첩이라면 북의 간첩이라 하면 몇 년 감옥살이 하고 나오면 북으로 보내주지 않을까. 남의 간첩인데 어떻게 자기네가 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법을 전혀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간첩이 될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인터넷 보니까 간첩 조작 사건이 몇 건 있습니다. 네. 그 사건들에 보면 탈북자 명단을 북에 보냈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네.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면 내가 간첩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탈북자 17명을 제 휴대폰에 이름과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네. 입력하자마자 그 보안 수사대 수사대에다가 전화를 해요. 네. 내가 북에다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지금 수집해 놨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나를 막아달라. 멈춰 세워라. 이 말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 한국이 법치국가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열흘이 되도록 간첩이라는데 잡으러 안 옵니다. 나를.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아니 나 간첩인데 왜 안 잡으러 와? 하고 열흘 만에 내가 6월 13일에 다시 또 전화를 해요. 네. 지방경찰 보안수사대에. 예. 그래서 이번엔 좀 만납시다 합니다. 네. 만났는데 형사들이 2명이 나와요. 네. 나와서 이야기할 때 제가 직접 휴대폰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자, 형사님 보세요. 나 진짜 북의 정보를 내가 진짜 수집했습니다. 이게 정보입니다. 하고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 휴대폰에 입력되어 있던 정보가 증거가 돼서 간첩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간첩은 됐어요. 네. 되고 싶었던 간첩은 됐는데 재판부나 검찰도 참 어이가 없는 간첩이잖아요. 이게 뭐 셀프 간첩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고. 네. 그때 하여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어줬어요. 네.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온 간첩이고요. 그렇게 그때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혼자 결심하고 판단하고 뭔가 실행하기에는 이 나라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다, 무겁다.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너무나도 모른다. 이걸 알게 되죠. 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선을 잡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네. 하나의 이런 무모한 행동이 절대 가족한테 돌아가는 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민주 변호사라고 민변의 장경호 변호사님과 함께 하게 되고요. 그때 네. 변호사님 소개로 기자 한겨레 허지은 기자님을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이젠 내 아픔, 내 고통 이걸 이제 세상에 내놔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하고 아마 7월 4일 날 처음으로 한겨레와 뉴스타파에서 이 세상에 제 목소리를 처음으로 내줍니다. 지금 말씀하는 게 첫 해에다 일어난 일들이죠.